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 현재 한국의 미제 사건이다. 2002년 6월 충청북도 청주에서 한 주부가 갑자기 사라졌다. 피해자는 당시 43세였던 강모 씨였다. 강 씨는 남편과 자녀와 함께 청주의 한 빌라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려져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02년 6월 5일이었다. 그날 강 씨는 집 안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강 씨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강 씨는 갑자기 집에서 사라졌다. 강 씨가 사라진 뒤 가족들이 집 안을 확인하면서 평소와 다른 흔적이 발견됐다. 거실에 있던 의자가 넘어져 있었고 전화선이 뽑혀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가족들은 단순한 외출 상황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게 됐다. 강 씨가 집을 나갈 때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다든지 문자를 남긴 것은 없었으며 외출을 알린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강 씨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다음 날인 6월 6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경찰은 접수해 놓겠다고만 하고 집 내부를 수색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가족들이 재차 신고하여 실종이라며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강 씨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치부했다. 그래서 당시 사건 현장에 남아있었을 수도 있는 증거는 이때 모두 없어져 버렸다. 이후 단순 가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강 씨의 금융 기록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 씨가 실종된 날 강 씨 명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다. 2002년 6월 5일 오후 강 씨의 계좌에서 약 1,000만 원의 현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돈은 강 씨의 남편 송 씨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받게 된 보험금으로 강 씨는 이 돈을 남편 몸하고 바꾼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며 가족 통장에 넣어둔 돈이었는데 모두 인출되어 없어진 것이라고 했다. 돈이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자 남편은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아내가 바람나서 도망갔을 것이라는 막말을 하면서 신고를 묵살해버렸다. 며칠 있으면 들어올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면서 할 수 없이 가족은 직접 은행을 찾아가 관계자에게 사정한 끝에 CCTV를 봤는데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강 씨의 카드로 마구잡이로 돈을 인출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 돈이 실제로 강 씨에 의해 인출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인출한 것인지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현재처럼 ATM 주변에 CCTV가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돈을 인출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는 확보되지 않았다. 경찰은 강 씨가 돈을 인출했을 가능성과 제3자가 인출했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가출이 아니다, 실종이 된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근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견 때문에 초동 조사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확증 편향과 인지 부조화로 인해 계속 말을 바꾸며 끝까지 우겨댔다. 결국 CCTV에 찍힌 남자의 얼굴로 전단지를 만들어 시내 곳곳에 붙이고 다니며 애써야 했던 건 당시 실종된 강 씨의 가족들이었다. 경찰은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범인이거나 최소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 남자에게 도주할 시간을 줬으며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도 날려버렸다. 그리고 실종된 지 약 3주가 지난 2002년 6월 28일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강 씨가 살던 빌라 옥상에 있는 물탱크실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이 물탱크실은 건물의 수도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평소에는 관리 목적 외에는 출입이 거의 없는 장소였다. 시신은 이 물탱크실 내부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실종 이후 약 23일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시신 발견 이후 경찰은 비로소 수사에 착수를 했고 현장을 조사하고 시신을 수습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무능한 경찰의 행동에 사람들의 몸매를 맞기도 하였다. 이후 시신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하지만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또한 정확한 사망 시점 역시 확인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사건을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는 여러 방향에서 진행됐다. 먼저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가족과 친척, 지인 등을 대상으로 강 씨의 최근 생활 상황을 확인하는 조사가 이뤄졌다. 또한 강 씨가 살던 빌라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실종 당일 건물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목격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한 강 씨의 금융거래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실종 당일 인출된 1,000만 원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 하지만 당시 수사 환경과 기록의 한계로 인해 돈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은 인출 장소와 인출 시간 등을 확인했지만 뾰족한 단서는 얻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강 씨가 발견된 물탱크실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물탱크실은 평소 일반 주민들의 출입이 잦은 공간이 아니었다. 따라서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해당 공간을 확인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를 추정하려 했지만 시신 상태로 인해 정확한 시간대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발견 당시 앞치마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강 씨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말 이 사건이 안타까운 이유는 말도 안 되는 단순 가출로 경찰이 판단을 하여 초동 수사를 늦게 시작했고 집안의 단서도 모두 훼손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강 씨의 휴대전화를 실시간 기지국 추적을 해보았을 때 전원이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핸드폰 위치가 청주 시내라고 곧 돌아올 거라며 범인이라 의심하지 않았고 결국 휴대전화가 꺼진 후로 모든 단서가 끊겼으므로 마지막까지 범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경찰은 날려버렸다. 수사는 장기간 진행됐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다. 이 사건 당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진행 중이었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녁 9시 뉴스에 나와야 할 정도의 큰 사건이었고 공론화가 되었어야 했지만 월드컵 열풍에 철저하게 무관심 속에서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다. 지금부터 나오는 사진은 2002년 6월 5일 강 씨의 카드를 이용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남자의 모습이다. 태완이법으로 공소시효가 영구 중단되었기 때문에 다른 미제 사건보다 해결의 가능성이 크다. 한 번 더 용의자의 모습을 보고 혹시 알고 있거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청주흥덕경찰서 1566-112로 제보 바란다.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빈다.